우리 안 믿는 거죠. 네. 핵무기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원전 대국이 농축과 제철을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이거 돈 안 드는 거거든요. 이거 해. 이거 돈 안 들으니까. 나 손해 아니야. 이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각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몇 대리만 한다. 못해요. 모래사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농축과 제철을 하면 자동차 공장은 없는데 모래사장에 오토바이 공장, 트랙터 공장, 경운기 공장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유사시에 자동차 같은 걸 갑자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내가 나쁜 짓 안 할 건데, 나 검사 받을 건데.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우리가 핵무장도 할 수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너네들 마스가도 하고 원하는 거 줄게. 그리고 우리는 지킬 거야. 쟤네하고 달라. 그거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돈 얼마 줬어 이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회담, 한미 회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세도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대북 방위용이 아니라 대중 견제용으로 쓰겠다 이건데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이슈 때문에 또 핫한 거기도 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연결되면서 경제 문제랑도 사실 직결된 거죠.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국 측 요구 중에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오래된 미국의 수건이고 사실상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서 보듯이. 그래서 과거 얘기를 보니까 2006년 합의 내용을 보니까 이미 비슷한 얘기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성을 존중한다. 그 콘돌리자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랑 맺은 공동 선언문 보면 우리는 그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대신 한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우리가 개입되는 거는 별로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략적 유연성 말이 좀 어려운데 음. 필요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서 다른 분쟁에 개입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 갔어. 그래 이해할게. 어. 그런데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보일 때는 한국의 허락을 구한다. 요 분야가 들어있어요. 네. 요 분야가. 그리고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을 했죠. 이라크에.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파격적인 한미동맹 FTA도 그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를 넘어서서 월남전은 냉전 체제였으니까요. 그건 예외로 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청해부대 지금 아덴만에 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해적 소탕을 그다음에 명분으로.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평화해주군도 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 이미 한미 동맹의 탄생 배경은 6.25 북한의 남침 여기에 힘없는 우리 유엔군이 와서 유엔군이 안 왔으면 우린 졌어요. 그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유엔군이 막아줬어요. 물론 우리 군이 희생이 제일 컸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랬지. 나중에 우리가 주력으로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되니까 그리고 미군이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에요. 물론 그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이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태평양에 어떻게 힘을 쓰며 배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한미동맹의 주적은 북한의 남침을 막는 거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근데 소련이 망했네. 북한이 고난의 인군 수십만 명 굶어 죽어 체제경쟁 끝났어요. 대한민국 세계경제 10위, 북한은 거의 200위권이에요. 군사력 우리 세계 5위, 핵이 있어도 북한 35위, 6위.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은 커졌고 자 미국은 유럽에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지금 러우 전쟁도 유럽 전쟁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소련끼리 전쟁이에요. 소련 연방국 안에 슬라브족끼리. 유럽으로 넘어올까 봐 나토가 지금 걱정하는 거지. 유럽의 전쟁이 아니에요. 서유럽의 전쟁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없어졌어? 왜 이렇게 많은 미군이 유럽에 필요해? 철군합니다. 그럼 미국의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외교안보 지역은 유럽, 두 번째는 석유 중동, 세 번째가 우리였어요.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자, 유럽은 좀 안전해졌어. 자, 고유가 시대가 되니까 셰일 오일. 미국이 석유가 넘쳐나 수출하네. 중동 안 중요해. 중동의 병력 가치가 빼잖아요. 없어요. 예. 자, 병력이 남아돌아. 음. 근데 누가 튀어나와요. 한 놈이. 중국이 중국. G2. 음. 그러니까 급속도로. 네. 2021년에 미국 GDP의 76%까지 쫓아갑니다. 최강의 라이벌이에요. 미국 GDP의 70%까지 쫓아간 데가 과거에 일본 일본 정도. 하나였어요. 일본도 50% 넘을 때 주기기로 작정해서 한미 플라자 반도체하고 플라자 합의로 플라자하고 70% 넘어간 건 엔고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 올라간 거예요. 네네. 95년에. 85년에 플라자 합의. 실질적으로는 반밖에 못 갔군요. 그렇죠. 네. 플라자 합의로 갔다가 음. 95년에 정점으로 이제 미국 GDP 13, 쇠락했죠. 4%까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중국이 76%네. 중국이 미국 GDP의 50%를 넘을 때가 오바마 때예요. 그때 오바마가 피보트 에이시아와 리밸런싱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중시 정책, 리밸런싱, 미국 해외 전력의 재배치. 누구 잡으러? 중국 중국 잡으러. 잡으러. 네. 근데 오바마가 실패해요. 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 자체가 구피 같아져요. 죽일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예요. 휘청휘청 못 잡아. 그 트럼프로 넘어가요. 트럼프가 그렇게 오바마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아시아의 개념을 넓혀요. 어디로? 인도 태평양으로. 왜냐? 인도는 중국과 연수니까. 서쪽에서 막아요. 남쪽에는 호주가 막아요. 동쪽에서는 일본이 막아요. 미국이 중심이에요. 4명이죠. 이게 쿼드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쿼드로 넓힌 거예요.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자, 바이든 2기에 와요. 네. 바이든 트럼프 그렇게 싫어하는데 한둘 더 떠요. 이제는 세계로 가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쿼드도 부족해 이제. 전 세계 스크럼을 짜서 중국 잡으러. 가치 외교란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악의 축으로 권위주의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 이런 쪽을 배제합니다. 자, 트럼프 2기에 왔어요. 한둘 더 떠요. NDS라고 국방전략서 안보 지침서가 있는데 이제 9월에 정규가 나오고 네. 3월에 임시본 9페이지짜리가 일부 보도가 됐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미국 본토만 방해한다? 당연하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중국과 대만, 양안 분쟁에만 관여한다. 주력한다.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돈 내세요. 중국만 집중하겠다는 걸 안보 전략으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의 위상, 세계 10위, 경제력, 문화는 세계 1위잖아요. 사실상. 좀 심하게 말하면. 그다음에 세게 말하셨네요. 국방력 세계 5위잖아요. 네. 그럼 미국의 우리 스스로도 북한을 막아요. 근데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 억제력만 주면 네. 사실은 주한미군은 양적인 볼륨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2006년에 그 했던 선언에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요번에 담길 수 있을까요? 그걸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대통령 마지막 기내 기자회견에서는 회담 전 마지막이죠. 기내 기자회견은 전략적 유연성도 거기도 약간 그렇게 너무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니들도 따라와. 음. 물론 브런슨 사령관이 그랬어요.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했을 때 얼마 전에 미군이 대만 간다고 그래서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선을 걷어요. 네. 그러나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불편한 진실이 그냥 있는 거랑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테이블 거랑. 위에 올려놓은. 그럼요. 뭐 예를 들면 협의에 의해 뭐 가능하다 이 정도만 사실 선언문에 담겨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협의에서 가능하다는 이미 사실은 노무현 정부도 들어있는 거죠. 허락을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최대한 모호한 상태로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일 텐데. 그런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일본을 먼저 가셨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까지 미국의 고민이 유럽은 나토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는 나토가 없단 말이에요. 똘똘 안 뭉쳐. 되질 않아요. 네. 제일 중요한 한미가 미일인데 한미도 되고 미일도 돼요. 근데 한일이 한일이 안 돼.
이걸 바이든이 그냥 노심초사 캠프 그쵸.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윤석열 정부 때 사이좋게 지내 네, 그래서 이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서로 셋이 손잡고 행복해서 바이든이 그날 그랬어요. 나 오늘 최고로 행복해 그랬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데일 이니셔티브 의외로 일본을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보 정부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하. 보수 정부가 이러면은 돌 맞죠. 음.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대북 지원하면 돌 안 맞아요. 음. 근데 진보 정부가 대북 지원하면 돌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각 진영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책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진보적인 정부는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 이 2015년 위안부 합의도 그냥 국가 간 약속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세요? 독배를 마신 거예요. 아, 왜냐 진보 진영에서 벌써 반발하잖아요. 왜냐 그렇죠. 2015년 박근혜 때 위안부 합의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피해자 중심도 아니고 제3자 변제고 뭐 이런. 그러나 그거를 이재명 정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진보 진영과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설득의 과제는 남아 있죠. 실질적인 지원도 그렇죠. 따로 할 수 그러나 있겠고. 일본을 먼저 갔다는 얘기는 음.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협력 그 퍼즐을 나는 유지하겠다. 그거를 표면적인 공식화된 언어로 안 했을 그렇죠. 뿐.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지금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시바가 미국도 되게 열심히 설명해 그럼 줬다잖아요. 미국도 이게 나쁜 그림이 아니거든요. 아하. 나쁜 그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굳이. 뚜렷하게 네. 그 명문화 시키면 뭐예요? 음. 그냥 암묵적적으로 음흠. 서로 합의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대통령이 기내에서 그 분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민감한 주제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네.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교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말이었냐면 안보 등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는 서로 얘기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심전심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안보보다는 네. 머니톡, 경제적 머니톡. 본능. 여기 써 있네. 빅넘버. 경제적 본능. 네. 경제적 본능입니다. 본능에 저는 원초적 본능에 가까운데 네. 경제적 본능에 더 가까운 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게 저는 앞에 너무 험한 꼴을 봐서 우리가 걱정이 많은데 네네.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자꾸 숫자 노름을 원하니까. 네. 그 부분 좀 맞춰줄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건 네. 관세, 경제 문제는 누구나 다 당하는 거다. 그다음에 안보 문제는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도 이제는 번데기 껍질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불편한 진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어떤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되는 한미동맹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안보 이익만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접점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 3개를 말했어요. 의제를. 경제 안보, 그다음에 안보. 3번째가 뭐냐? 새로운 협력 방안 그랬거든요.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한미 원자력 협정 딱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원자력 협정 이게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것 같아요. 유성락 실장께서 가기 전에 그런 얘기 살짝 했거든요. 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불공정 뭐 노예 계약이냐 어쩌니 말 계약이다. 많죠. 네. 근데 그 원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술이 있어요? 미국한테 원자력 기술 좀 줘 했거든요. 알아서 줄게. 과거에. 주는 대신에 니들 내 말 들어. 만들지 마.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네. 우리가 욕만할 게 아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전 대국이 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뭐 자꾸 너무 뭐 불공정 계약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 지금은 족쇄로 작용을 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 어떤 웨스팅하우스 같은 계약도 있지만 더 원천적인 게 뭐냐? 자,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려면 우라늄이 필요하죠. 네. 우라늄 235가 필요합니다.
우라늄 235는 자연계에 0.7%밖에 안 들어 있어요. 우라늄 원석에 안에 0.7% 없는 거잖아요. 농축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그걸 끄집어내는 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5%까지 농축을 시키면 이게 평화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들어가면 연료봉이 돼요. 음흠. 근데 이걸 더 농축시키면. 고농축 네. 90%로 농축을 시키면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HU 고농축 우라늄탄이 됩니다. 네. 이거 농축 권한을 주면 음. 저농축만 하면은 괜찮은데 고농축을 가면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축이에요. 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하려면 농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사다 쓰고 있거든요. 미국이 허락 안 하니까. 기술은 다 되는데, 능력은 다 되는데. 그다음에 자 연료봉을 다 썼어요. 네. 다 쓰면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끄집어내면 다시 재처리를 하면 여기서 플루토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요거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이에요. 이거는 이제 펜맨. 그다음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리틀보이와 그러니까 펜맨. 농축과 재처리는 핵 연료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연료봉 만들려니까 다 쓰고 나면 재처리해야 되니까 연료봉 또 써야 되니까. 근데 일본은 요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우리한테는 이걸 못 하게 해요. 왜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무궁화- 한때 시도를 무궁화기에. 했거든. 그다음에 만들려고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레이저 기법으로 아주 극미세량을 우리가 해봤고 IAEA의 사찰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거죠. 네. 핵무기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원전 대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축과 재처리를 해도 국제원자력기구에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안 걸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와의 이슈지 그렇죠. 국제적인 네. NPT 이슈가 그러면 아닙니다. 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알았어. 핵은 거짓말을 못해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증거를 남겨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든 걸린다. 다 걸려요. 네. 다 걸려요. 음. 그러니까 니네들이 와서 사찰해. 음. 우린 평화적으로 할 거야. 그럼 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이거 돈 안 드는 거거든요. 해. 그러면서 응. 생색만 내면 되는군요. 야, 요거 좀 줄래? 요거 이렇게. 너 돈 맞지? 안 들어. 야, 이러면서. 요거 해. 이거 돈 안 들으니까. 어. 나 손해 아니야. 요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그러나 이 핵 농축과 재처리가 왜 중요하느냐. 이거는 다 아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뭐냐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일각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몇 대리만 한다. 못해요. 모래사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자동차 공장은 없는데 모래사장에 오토바이 공장, 트랙터 공장, 경운기 공장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안보적 함의가 엄청나다라는 그럼 의미죠. 유사시에 자동차 같은 걸 갑자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트랙터 이런 거 오다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농축과 재처리 하면은 공장이 생기고 인력이 생기고 인프라가 생기고 기술이 생겨요. 맞습니다. 그럼 유사시면은 정말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만들어봤자 쓰지도 못하고 돈 만들어요. 네.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핵무기 현대화에 거의 1조 달러를 써요. 1년에 950억 달러 정도를 10년 동안 씁니다. 파키스탄 보세요. 지금 핵무기 가지고 맨날 홍수나 갖고 지금 사람들 그렇네요. 인프라에 돈을 전혀 못 써요. 이게 아. 핵무기의 저주예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일거양득이에요. 어. 원자력 이용의 경제성을 최고로 하면서 제고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핵을 왜 만들어요? 다만 유사시에 불안하지 않죠. 네. 그게 정치적인 안정성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내가 나쁜 짓 안 할 건데 나 검사 받을 건데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우리가 핵무장도 할 수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고 보면 지금 비공식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정도네요. 예. 모두 다 적국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정말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그 정도로 적국과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니네들 못 믿겠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일본은 줬잖아요. 그래, 신뢰 좀 해줘라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니네들 어. 마스가도 하고 원하는 거 줄게. 어. 그리고 우리는 지킬 거야. 쟤네하고 달라.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이건 숨어서는 못해요. 아하. 숨어서는 절대 못합니다. 이란도 농축하는 농축도를 다 걸렸어요. 원래 3.75%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60%까지 하는데 아예 사찰단에 가서 보니까 매번 그건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거든요. 네, 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해본 게 음. 1g도 안 됐어요. 1g도 안 됐네 걸린 거예요. 들켰죠. 그걸 들켰죠. 무시무시하네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 누가 찔러 바쳤다는 둥, 검은 머리 CIA가 있다는 둥, 뭐.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받을 수 있다. 아, 받을 수 저는 있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음. 그리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한미 관계 또 하나. 전략 관계 또 내용이다.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또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핵추진 잠수함? 네, 그것까지요? 핵추진 잠수함도 크게 보면 전략적 억제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까지 포함한다면 이번에 저는 너무 많은 걸 주지 않으면 네. 저는 아무래도 안보 전문가니까 네.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혹은 핵추진 잠수함 어느 거든 받아오면 그거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돈 얼마 줬어 이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굿딜이다. 때는 그게 훨씬 큰 거예요. 아, 그건 자주국방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제철이 그 순환주의가 완성되면 훨씬 더 부담이 적겠죠. 아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저준위 방패물 네. 방패장은 경주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갑 장갑이나 같은 신발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연료봉이 고준이거든요. 이거 그거는 없어요. 어디다가 놔? 지금 계속 쌓아놓죠. 원자력 발전소 안에 쌓아놓는 음. 거예요. 지금 물에 2030년대 잠가놓고만 전후에서 안 만들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하나 셧다운 시켜야 돼요. 지금 폭탄 돌리는 거예요, 정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 고준이 방패장 만들게 어디다 CBS 앞마당에 그럼 좋겠어요? 그죠. 뭘 그죠? 쉽지 않죠. 난리 그거. 나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재처리를 하면 그렇죠. 이게 상당 부분 숨통이 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경제적, 안보적, 그다음에 산업적, 환경적까지 그러니까 재협상의 모든 면에서 필요성. 받아야 되고 미국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중요한 미국도 대목이죠. 이제 네.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강국인데 이제 믿어야지 뭘 그거 갖고 우리가 숨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도와주는데 좀 협정 좀 다시 하자라고 그럼요.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예. 35년까지 유효한 건데 아마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35년 전에 우리가 다시 개정을 논의하자 정도만 띄워도 나름대로 진전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음. 뭐 핵잠수함 아니면 핵잠수함은 기대되는데. 그것도 뭐 꼭 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핵추진은. 그러나 넓게 보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축과 제철이 특히 제철이 정도만 받아와도 지금도 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그래서 재활용 기술. 일부 제철이 쪽은 돼 있는데 제한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철이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도 제철이가 농축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저는 그걸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진행만 된다면 얻어낼 것이 무형의 쪽에 굉장히 많다라는 포인트 알겠습니다. 최고 화두인 주한미군의 그 전략적 유연성 이슈 그리고 우리 핵 고도화, 핵능력 고도화 이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